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뵙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자주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좀 길게 느껴져요. 저의 경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고난의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기로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자음 소리, 모음 소리, 이렇게 소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을 더 내딛는데 그게 뭐냐면 소리에서 낱말이라는 얘기로 올라갈 겁니다. 낱말과 소리 어떤 차이느냐? 낱말은 소리긴 소리인데 의미가 붙어 다니는 소리입니다. 의미가 따라다니는 소리예요. 이게 낱말이에요. 이 낱말은 그러니까 소리의 그 요소들이 우리가 배운 아들 소리, 엄마 소리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음절을 만드는데 그 음절들이 모여서 하나의 월드를 만듭니다. 단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 순우리말로 낱말, 영어로는 word 이렇게 해요. 이 단어, 낱말, word라는 뜻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소리에 의미가 있다. 요럴 때 이제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있는 낱말은 어디서 써먹느냐? 우리가 이제 내 의사 표현을 할 때 문장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문장을 구성을 하는 벽돌짝까지 벽돌집을 문장이라고 한다면 그 벽돌집을 만드는 벽돌짝이 이제 낱말이 되는 겁니다. word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는 English word하고 Korean word에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무슨 차이냐? Korean word와 American English word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마디로 액센트가 있느냐 없느냐, 스트레스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 차이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나요? 그 모음 소리에 어떤 단어 중에 모음 소리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2개 이상의 모음 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중에 하나의 모음 소리를 강조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말의 낱말은 그럴 필요가 대개는 없거든요. 그냥 엄마 그러면 그냥 엄마 이렇게 똑같은 소리로 하고 아버지, 바나나, 학교, 기차 정거장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근데 영어는 그렇게 아무 모음 소리도 강조를 하지 않고 말을 하면 굉장히 이상한 소리가 돼요. 반드시 하나의 어머니 소리를 강조를 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영어 단어의 특징이에요. 바나나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말로 그냥 바나나 그러면 다 알아듣죠. 아이도 알아듣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바나나 이러면 알아듣는 사람이 몇 안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알아듣나요? 이렇게 해야 알아들어요. banana, banana 이렇게 해야지 바나나라고 알아들어요. 많이 차이가 있죠. 제가 천천히 말하면 더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banana 이렇게 차이가 있죠. 바나나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걸 빨리 말하면 banana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바나나라는 3개의 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음절 나에다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운데 음절에 스트레스를 주고 나머지 2개 음절은 약하게 스트레스를 안 주는 거예요. unstressed vowel이라고 하죠. 그리고 강조를 한 거를 stressed vowel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모음 소리 하나에 강조를 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어 단어 모든 단어들은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한 음절인 경우에는 어디에다 줄지 고민 안 해도 되죠. 그 하나 있는 음절에 스트레스를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2개 이상의 음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찾아서 어느 음절에 스트레스를 줄 건지 정해주고 그 정해진 대로 말을 해야 의사소통에 써먹을 수 있는 벽돌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잘못하면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깨진 벽돌이 된다든지 갖다 버려야 되는 벽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영어 단어는 그렇게 좀 특이합니다. 복잡한가요, 이제? 골치가 좀 아파졌죠? 네, 골치가 좀 아픕니다. 그런데 너무 골치 아파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같이 얘기를 하고 나면 그 골치 아픈 게 싹 녹아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 오늘 얘기 저하고 같이 들어보시죠. 오케이? 본격적으로 이제 잉글리시 월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월드 스트레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월드 스트레스는 어떻게 주는 거냐? 자, 이렇게 주는 겁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는 모음은 louder, 더 크게 말해야 되고요. higher, 더 높은 소리로 말해야 되고요. longer, 길게 말을 해줘야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크게, 높게, 길게 그렇게 소리를 내줘야 돼요. banana 이렇게 banana 이렇게처럼 내의 소리를 높고 크고 길게 해주죠. 그게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이에요. 방법은 간단하죠. 네. 어디에다 스트레스를 주느냐라는 문제 빼고는 간단해요. 예, 간단합니다. 한 단어 아주 글자가 많이 보인 단어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상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imagination, 스펠링은 어떻게 하냐면 imagination. 조금 길죠? 모음 소리도 많죠. 자음도 많고. 이런 소리 어디에다 스트레스를 주느냐? 예, 하나 고르는데 어디에 주냐면 imagination 그 소리에다 스트레스를 줘야 돼요. 나머지 모음 소리들은 약하고 짧고 크지 않은 소리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확히 미국 사람처럼 발음해보자면 이렇게 소리를 내줘야 돼요. imagination 조금 빨리 제가 말을 하면 이게 미국 사람들은 보통 속도로 한다고 생각이 돼요. imagination 예. 네이만 정확하게 들리고 나머지들은 흐릿하게 들리죠. 고의적으로 이렇게 약하게 해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imagination이라는 단어를 imagination 이렇게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요. imagination 하면 대충 IMA 뭐 이런 대충 자모음이 들어가고 nation이라는 그 소리가 붙는구나 하면 상상 이렇게 바로 캐치가 되거든요. 이게 훨씬 빠르게 캐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대비를 확 시켜서 대비라는 거 있죠. 색으로 대비를 한다든지 명암으로 대비를 시키면 확 눈에 띄잖아요. 그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로 대비를 시켜서 빨리 캐치를 해서 뜻이 아주 깨끗하게 들어오도록 하는 효과를 내느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영어 단어의 특징이죠. 장점이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 단점처럼 생각되지만 자꾸 영어로 말해 볼수록 이건 굉장히 그 장점이에요. 이렇게 리듬을 이용을 하거든요. 영어 말은 리듬을 이용을 해서 뜻을 빨리 말을 해도 오해 없이 전달을 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한번 이제 나중에 그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장점이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월드에 스트레스가 있고 나중에 또 같이 공부했지만 문장 전체에서도 이 인터네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높낮이 이렇게 노래처럼 악보처럼 이렇게 높낮이가 있거든요. 영어 말은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점이 있는데 그 이점이 뭐냐면 clarification, 명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또 얘기를 진행을 하죠. 타다. 예. 어딘지 아시겠죠? 제 컴퓨터 화면 속입니다. 이 표에 제가 뭘 나열을 해놨냐면 60개의 단어들을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아주 특별한 단어들이에요. 어떻게 특별한 친구들이냐면 이 단어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단어의 종류가 영어에는 8품사, 9품사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그런 종류별로 나누어서 여기 보면 맨 윗칸에 보면 noun 이건 명사고요. verb 동사고요. adjective 형용사고 prepositions 이거는 전치사입니다. 이거 그리고 기타 나머지 4개 또는 5개의 품사들입니다. 그 품사 종류별로 나눴을 때 1등부터 12등까지 줄을 세웠어요. 1등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예요. 가장 많이 쓰는 월드가 time이랍니다. 시간을 중시하죠. 그래서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 단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명사 time 12등이 child래요.
어쨌든 언제 조사한 건지 또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명사들이 1등부터 12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비동사부터 think 동사까지 12개 1등부터 12등이 있고요. 형용사는 good 좋다라는 뜻의 good 1등이고요. big이라는 아주 크다라는 뜻의 형용사가 12등이래요. 그 다음에 preposition은 이제 전치사라고 그랬죠. 명사 앞에 쓰여서 어떤 의미를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전치사예요. 앞에 놓는다 그래서 전치한다 그래요. 전치하는 말이라 그래서 앞에 놓는 말 그런 뜻입니다. prepositions 여기 보면 to 어디 어디로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의 조사처럼 쓰일 수 있겠죠. to school, I go to school 학교에 간다 이렇게 쓸 때 쓰는 전치사예요. 어쨌든 나중에 전치사는 더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 to라는 전치사가 1등이래요. 그 다음에 into 뭐뭐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어디 어디 into the room, into the chaos 그러면 그 복잡한 세계 속으로 혼란 속으로 이렇게 쓰죠. 어쨌든 어디 안으로 향해서 들어갈 때 into 이렇게 씁니다. 이런 전치사들이 있는데 1등부터 12등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는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부사도 있을 거고 관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고 감탄사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그거 다 통틀어서 1등부터 12등을 해봤더니 the라는 정관사가 1등이래요. 그리고 저 끝에는 뭐가 있나요? 네, 접속사로 but 그렇지만 하는 게 12등이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60명의 가장 많이 쓰는 내로라 하는 그런 단어들을 여기 나열해 본 거예요. 자, 그럼 왜 이걸 나열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영어 월드에는 뭐가 있다고요?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스트레스 어디 줘야 될지 걱정해야 될 단어가 있나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들인데 거의 없죠. 왜? 다 대부분 이름절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말들은 이름절, 단음절 단어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이 스트레스를 줘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확 줄어들겠죠. 여기 나와 있는 단어만 해도 60개나 되는데 맨날 이거 쓸 거거든요. 맨날 이거 쓸 거니까 이거는 스트레스 어디 주는지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해도 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이음절 이상 되는 단어가 몇 개 있나 세어보면 몇 개 안 돼요. 여기 눈에 띄는 거 보면 person 두 음절이 있죠. 이거는 person 이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좀 이따 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음절이 있나요? 동사에는 아예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두 음절 단어가 하나도 없네요. be, have, do, say, get, make, go, know, take, see, come, think 다 한 음절이에요. 그렇죠? 명사는 이 person 하나 빼고 time, year, way, day, thing, man, word, life, hand, per, child 이렇게 다 한 음절로 끝난 명사네요. 그 다음에는 adjective 볼까요? 여기 뭐가 있나 보면 여기 little이 있네요. little 이렇게 두 음절이에요. little. 그 다음에 other 이 두 음절 두 개 있네요. 나머지는 다 한 음절이에요. good, new, first, last, long, great, little, own, other, old, right, big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형사들 보면 이렇게 little하고 other 이게 두 음절이 이 두 개밖에 없네요. preposition 볼까요? 여기는 두 음절짜리가 about 이거 하나네요. into도 있군요. into, about하고 into 이 두 개가 두 음절이고 나머지 1등부터 10등까지는 다 한 음절이죠. to, up, in, for, on, with, at, by, from, up 예, 이렇게 다 이름절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를 볼까요? 여긴 모조리 다 이름절이네요. 이건 이음절짜리가 한 개도 없어요. 이렇듯 여기 더 등수를 더 내려봐도 대부분 또 이름절일 겁니다. 등수를 늘려봐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걱정거리가 확 줄어드는 거 아시겠죠? 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말을 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살 때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때요? 좀 걱정이 좀 덜어지셨나요? 예, 이름절 단어들이 당연하겠죠. 우리가 언어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제일 간단한 것부터 만들어 쓰지, 자주 쓰는 말을. 처음부터 아주 여러 개의 음절이 들어간 복잡한 말을 만들어서 썼을 리는 없잖아요. 이게 늘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말들은 단음절 단어를 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조금 이제 누가 뭘이라는 것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설명을 하거나 또는 질문을 하거나 하려다 보니까 이제 두 음절 이상의 word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단음절로 커버하기엔 너무 단어가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음절, 세 음절 이런 단어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 음절 내지는 두 음절에서 거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대화하고 사는 데는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세 음절 이상 넘어가면 조금 읽기 쓰기 이 정도 이제 가야 좀 많이 접하게 되는데, 말을 할 때도 좀 이제 깊이 있는 얘기를 하려면 그런 그 음절이 많은 단어들을 쓰게 되기도 하죠. 그건 이제 영어를 점점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이 쌓이고 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할 때는 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음절이 아주 많은 단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걱정하기 너무 일러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인 말을 하게 되다 보면 그 다음 단계까지 이렇게 그 다음 계단 올라가는 건 점점 쉬워지는 거죠. 지금 갑자기 그 순간으로 가는 건 어렵지만 이제 단음절, 이음절짜리 이 워드들을 쓰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걸 많이 숙달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도 이렇게 쉬워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 음절에서 그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음절 이상은 그럼 어디에다 스트레스를 줘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랬고, 그렇다면 이 음절 이상의 그 영어 단어는 앞에다 스트레스를 줘야 돼? 뒤에다 줘야 돼? 또는 3음절이면은 앞, 중간, 뒤 어디에다가 스트레스를 줘야 돼? 이거 누가 안 가르쳐 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매 단어를 만날 때마다 아는 방법이 있어요. 영어 단어를 이렇게 펼쳐서 보면 영어 단어는 그 영어의 뜻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딱 그 단어 바로 뒤에다가 가로를 치고 발음 기호를 적어놨어요. 이거 어떻게 어느 모음 소리에 스트레스를 줘서 발음을 하는 단어다, 이렇게 꼭 정해지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 그러면 새로운 단어 나올 때마다 매번 그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미국 사람들도 원칙이 있어요. 원칙. 두 음절 단어들은 어디에다 스트레스를 준다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명사, 두 음절 명사는 앞에다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두 음절 명사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몇 개 들자면은 그림이다. 그러면 picture예요. picture. picture, 이걸 picture 이렇게 안 하고 picture 이렇게 앞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picture만 그런 게 아니에요. 두 음절 명사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지. 예외는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 분초할 때 시 그러면 hour, 분, minute, 초 그러면 second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hour는 한 음절이지만 minute, second는 두 음절이죠. 둘 다 명사고. 둘 다 어떻게 해요? 그럼 minute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고요. second, 초 그러면 second 이렇게 두 음절이니까 앞에 스트레스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돈이라는 명사 한번 볼까요? 돈, money 두 음절이죠. money, money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money 이렇게 안 해요. 또는 money 이렇게도 안 하고요. 어떻게? money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 박사, 이건 뭐라 그러나요? 예, doctor 그러죠. doctor. 우리나라에서도 뭐 doctor라는 말 많이 쓰는데 doctorly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doctor 어떻게 소리 내요? 예, 박사. 그러니까 명사잖아요. 명사니까 어떻게? 앞에. 두 음절 명사니까 앞에. doctor 이렇게 소리를 내면 되는 거예요. 쉽죠? doctor. 물 우리나라는 이름절 말이지만
영어에는 이음절 단어예요. 어떻게 되죠? 물? water, water 이렇게 소리를 내셔야 돼요. 앞에 스트레스를 준다. 와라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주시는 거예요. water. 아시겠죠? 자, 그럼 명사만 있는 게 아니야. 자, 이제 명사는 알았는데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영어 단어에는 형용사도 있어요. 형용사는 그럼 어떻게 해놔? 예, 형용사도 명사처럼 앞에다 주면 돼요. 너무 쉽죠? 자, 한번 볼까요? 행복한 이런 뜻은 happy 이런 말이죠. happy 두 음절이죠. happy, happy 이렇게 두 음절인데 앞에 happ이라는 데다가 스트레스를 주면 돼요. happy. 쉽죠? 그 다음에 노란색 할 때 노란 그럼 어떻게 해요? yellow 그러죠? yellow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다가 스트레스를 주죠. yellow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쓰임새가 많은 유용한 그런 뜻이 뭘까요? 쓰다라는 동사에다가 ful이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useful 쓰임새가 많은 이런 뜻이에요. useful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다가 스트레스를 주고 있죠. 제가 useful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식적인 그러면 뭐뭐적인 그러는 형사를 만드는 전미사 al을 붙여서 만든 말인데 form이라는 거 있죠. 틀. 이게 공식적인이라는 말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formal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용사이기 때문에 두 음절이니까 앞에다 제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formal. 그 다음에 피곤하게 하는 이런 뜻이 있다 그러면 tiring 이렇게 두 음절이잖아요. 이 두 음절의 형용사는 앞에다 tiring 이렇게 해요. 자, 명사 형용사 해결됐죠? 두 음절이면 앞에다 스트레스를 줘요. 그런데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동사는 이것들과 반대예요. 동사는 앞뒤 중에 뒤에다 스트레스를 줘요. 두 음절 동사인 경우엔 뒤에다 스트레스를 준다. 동사는 뒤에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 기억하면 사실은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결정한다 할 때 decide.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decide 이렇게 안 하고 decide. forget 이렇게 뒤에다 제가 발음을 세게 하죠. 네, 동사는 뒤에다, 명사 형사는 앞에다 했지만 동사는 뒤에다 하고 있어요. forget. 예. explain 이거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explain 한다 그래요. explain 이 plain이라는 두 번째 말에 제가 스트레스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도착한다 라는 게 arrive입니다. arrive 이렇게 두 음절로 형성된 단어죠. 근데 뒤에다가 제가 스트레스를 주죠. arrive 반복한다라는 건 repeat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repeat 이 두 음절 중에 repeat 쪽에 스트레스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repeat 길게 하죠. repeat 이렇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자, 결정적인 걸 다 가르쳐 드렸어요. 동사 두 음절은 이제 뒤에다 스트레스를 주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법칙이에요. 두 음절만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말하고 사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간다는 걸 제가 너무 겁주고 복잡하게 얘기했나요? 근데 이제 이걸 알아두고 영어 단어를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제대로 소리를 내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는 이제 문장을 구성해서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영어 단어의 특별한 위치 때문에 그래요. 위치가 대충 정해져 있거든요. 영어 단어는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말은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조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녀서 막 주어 동사 자리를 막 바꿔도 뜻이 변하지 않지만 영어는 위치어라고 그래가지고 말이 주어가 동사와 자리를 바꾸면 말이 안 돼요. 전혀 엉뚱한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리 바꿈을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리와 순서가. 그런 말이기 때문에 동사는 늘 대개 오는 자리들이 있어요. 서술형으로 말할 때는 어느 자리에 오고 또 질문을 할 때는 어느 자리에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영어의 리듬을 가장 편안하게 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명사 형용사는 두 음절일 때 앞부분에 스트레스가 가고 동사는 뒷부분에 스트레스가 간다. 이거 잊지 마세요. 나중에 잊어도 되는데 지금 한번 잊지 말고 우리가 소리를 낼 때 하나씩 하나씩 음미를 해보세요. 그러면 재밌어집니다. 아주 재밌어져요. 예외도 있어요. 예외는 있는데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영어를 말해서 그 발음 조금 틀리면 오히려 재밌어 하고요. 이 사람들이 쉽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호텔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명사잖아 호텔. 그러니까 호텔 이렇게 저한테 배운 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듣고 아 호텔 이렇게 바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그때 한수 배우면 되죠. 아 호텔이란 건 명사지만 이 뒤에다 스트레스를 주는구나. 예. 더 궁금하신 분은 혼자 더 스타디를 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셔도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 예외를 happen 발생한다라는 그 동사가 있어요. happen, happening 뭐 이럴 때 쓰는 happen이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happen이라는 동사는 앞에다가 하죠.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happy라는 형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비슷해서 happen이라고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거는 말이죠. 동사인데 제가 철석같이 법칙이라고 가르쳐주는 대로 안 따르잖아요. happen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동사 또 있어요. finish 끝내다라는 동사도 뒤에 스트레스를 안 줘요. finish 두 음절이죠. 근데 앞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finish 이렇게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도 제 몸은 finish 이렇게 절대 하면 굉장히 괴로워져요. 왜 그러냐면 finish라는 동사를 자주 썼고 맨날 finish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finish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금방 그렇게 돼요. 자꾸 이렇게 내 입으로 소리를 내다 보면. 또 이제 명사 중에 뒤에 스트레스 있는 거 하나만 더 보면 exam 이건 시험이라는 말인데 exam에다가 제가 스트레스를 주죠. 명사만 앞에다 줘야지. 근데 이렇게 뒤에 주는 거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예외들이 있는데 이런 예외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라. 예, 고민하시지 마세요. 자, 그러면 두 음절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세 음절은 어떻게 할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더 걱정할 게 없어요. 세 음절 이상 단어들, 영어 단어들은 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요. 다는 아니지만 이 대부분의 그 세 음절 이상 단어들은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특정한 꼬리말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머리말을 붙이고 다녀요. 영어 단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그 근본 그 어간이라고 하죠. 기본이 되는 틀에서 자꾸 머리나 꼬리 붙여서 길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able이라는 꼬리말이 있어요. able를 어떤 단어에 붙여서 뭐뭐 할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로 바꿔주는 그런 꼬리표가 있어요. 그런 꼬리를 달고 다니는 말들은 또 스트레스를 이렇게 항상 able이라는 말 바로 앞에 스트레스를 줘요. 예를 들면 뭐 durable 굉장히 오래 가는 이렇게 써도 이렇게 달아 없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걸 durable 하다 그래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업을 앞에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까 due에다 스트레스를 줘야 되죠. durable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 업을 해볼까? 더한다라는 add라는 동사가 있어요. 여기다 ab를 붙이면 addable 더할 수 있는 이런 뜻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addable 이렇게 스트레스 준다는 거죠. 웃을 수 있는 그러면 laugh 그 웃는 거니까 laughable 이렇게 up을 앞에다 줘요.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명사로 만드는 꼬리표가 있어요. tion 아까 imagination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shun이라는 건데 그것도 shun 앞에 스트레스를 주면 돼요. 바로 앞에 imagination, combination 그렇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칙이. 그래서 특정한 꼬리말이 있으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두 개 들어보면 대개 그 법칙을 따르니까 새로운 어부를 붙인 새로운 단어가 왔다 그러면 스트레스 이렇게 앞에다 주시면은 백발백중입니다. 션 그러면 또 앞에다 붙여서 발음하시면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예를 들면 IAN이라는 꼬리말이 붙었다 그러면 무슨 사람을 뜻해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 코미디를 하는 사람은 뭐예요? 코미디언이죠. 코미디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말로는 코미디언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코미디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니은 앞에 제가 me에다가 스트레스 주잖아요. 코미디언. 그래요. 그것도 IAN이라는 꼬리말을 달고 나면 그 앞에 음절에 스트레스를 준다라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네. civilian. 또 기술자는 뭐라 그래요? technician. 그렇죠? IAN 뒤에 나오니까 nation 이렇게 붙이잖아요, 제가. 예,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월드에는 스트레스가 있어서 골치 아픈 줄 알았는데 제 얘기 듣고 보니까 그렇게 골치 아픈 거 아니죠? 예, 간단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소리를 많이 내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기회가 많을 거예요. 자, 오늘 얘기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월드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벽돌집으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쓰이는 벽돌짝이에요. 벽돌짝이 월드라고요. 여기 각 벽돌은 종류도 정해 있고요. 의미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벽돌의 쓰임새도 있고 이게 어떤 뜻이다, 그러니까 어떤 빛깔이다 하는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을 짓는 가장 작은 벽돌집의 가장 작은 단위 벽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의미를 가졌다. 월드부터. 그 다음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잉글리시 월드에서는 몇 음절의 월드이든지 몇 음절로 구성된 단어이든지 반드시 하나의 어머니 소리에만 스트레스를 준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 군데 다 막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프라임 스트레스라고 해가지고 프라임 스트레스를 받는 어머니 소리만 크고 높고 길게 얘기를 해주셔요. 나머지 모음 소리는 어떻게 한다? 작고 짧고 낮게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 작게 모음 소리를 작게 내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간단해요. 모음 소리를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는 얘기는 입 모양을 편안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면은 입을 찢어야 되고 이렇게 이 힘들잖아요. 또 저 깊은 소리를 하려면 입을 벌려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 혀 모양이 벌써 힘들어지죠. 이거 힘을 빼면 어떻게 돼요? 소리로 모여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힘이 덜 들어가는 소리, 슈와 소리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액센트를 빼면 이에서 으로 가는 그 중간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으 소리로 가셔도 돼요. 아까 제가 imagination 할 때 imagine 이렇게 작게 소리 내면서도 정확히 안 하거든요. 으에 가까워요. 이에서 으에 가까우니까 imagin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시겠죠? 네이션만 바로 해주고 나머지는 슈와에 가까운 소리로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입에서 힘을 쫙 빼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슈아라는 소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 소리가 아니고 모음 소리지만 딸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 소리는 반드시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크고 정확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줘야 되지만 딸 소리들은 딸들이 다 여러 명 딸이 다 엄마 역할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쉽게 도우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빼고 가볍게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딸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학문적으로는 슈아라는 이름을 가진 소리예요. 슈아라는 소리는 다시 한번 입 모양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나는 소리. 환자도 밥을 안 먹어도 낼 수 있는 소리, 소리다. 이런 얘기. 그 소리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unstressed vowel은 그렇게 슈아 소리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tressed vowel은 어떻게? 정확하게 원래의 소리를 크고 높고 길게 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어 월드에서는. 이것만 아시면 오늘 수업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제가 할 거냐면 같이 이제 영어 단어라는 재료를 우리가 뭔지 이제 알았잖아요. 이 재료들을 써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요리를 해야 되겠죠. 반죽도 해보고 또 구워도 보고 삶아도 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단어들을 모아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문장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할 거예요. 가장 간단한 문장부터 우리가 만들겠죠. 제가 저희 집 식구 중에 미국에 살 때 데리고 온 강아지 이름이 있어요. 걔가 노바인데, 노바하고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그러면 둘이 대화를 할 때 이 친구가 영어밖에 몰라요. 한국말을 못 배워서. 그래서 영어로 해야지 알아들어요. 앉아라 그러면은 제가 앉아 이렇게 한국말로 안 하고 sit 이렇게 해야 알아듣거든요. 그게 제가 내는 소리가 영어 word잖아요. 이 word를 우리 노바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구강 구조가 틀려서 사람처럼 말은 못하지만 귀는 있으니까 그걸 알아들어요. 의미를 캐치를 했거든요, 얘가. 그래서 의미 있는 소리, 이 잉글리시 월드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 표현을 할 거예요. 내가 우리 노바한테도 의사 표현했잖아. 너 앉아라. 여기 지금 신호등이니까 가지 말고 앉아라. 이러면 얘가 앉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의사소통이니까요. 그런 데서부터 이제 그런 간단한 말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런 일을 할 텐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더라도 중간 시간에 그냥 쉬고 있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매일 영어 원어민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의미를 캐치를 해서 그 의미를 담아서 내가 소리를 내보는 일. 그 연습을 얼마? 10분 이상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거 안 하면 이 수업 100날 들어봐야 도루묵이에요. 들을 땐 재미있겠지만 그것뿐입니다. 내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일 이 원어민 소리를 듣고 그 뜻을 이해를 하고 그 뜻을 내가 담아서 소리를 내주는 연습을 10분 이상 하셔야 돼요. 이 연습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려면 내가 내는 소리를 들어줄 친구를 만드세요, 옆에. 그러면 재미있어지죠. 서로 같이 하면 좋고요. 서로 같이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기 말하기 연습을 본인이 수영하듯이 자전거 타듯이 매일 연습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강의 듣는 것도 뭐 도움이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매일 듣기 말하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게을리 하지 마시고요. 또 다음 주에 한번 또 뵙죠. 네. 오늘 즐거웠나요? 예. See you next time. Bye.